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는데요. 대구, 경북 외에 부산과 경남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용인에서도 처음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대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태영 기자, 밤사이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발표한 확진자 수는 602명입니다. 그런데 밤사이 지자체에서 추가 발표를 하면서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넘고 경남에서 10명, 부산에서 8명 늘었습니다. 신천지 관련자는 329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50%가 넘습니다. 대구에 이어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112명인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사망자가 4명입니다. 대구는 음압병상이 포화 상태고 확진자가 늘면서 응급실 23곳 중 13곳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공의료진과 군의료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에선 16개월 여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아 최연소 환자가 됐습니다. 부모가 확진자인데 딸과 함께 31번 확진자가 들렀던 대구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 8명은 상태가 위중하고 신천지 신도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이 1,200명이 넘어 이번 주 초에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시 뒤 오전 10시에 밤사이 확인된 환자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일주일 뒤면 각급 학교가 개학인데요. 전국의 각 대학에는 7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학생도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공항에서 학교까지 이송하고 기숙사 1인 1실을 제공하는 등 감염 확산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인천대교 직원이 공항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기다립니다. 입국한 유학생을 콜밴에 태워 데려갑니다. 학교는 우리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카톡방에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대학 기숙사에 도착하면 방진복을 입은 직원에게 개인 물품을 받고 입소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개인 소독 절차를 거친 뒤 이곳 기숙사에서 1인 1실로 2주간 격리됩니다. 대전 배재대도 이달부터 교내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 네, 그동안은 중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2주간 학교에 못 오게 했었거든요. 2주가 안 지나간 학생들은 그 2주간 체온 측정을 해서 배재대는 이번 주에 도착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공항에서부터 버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전남대도 중국인 유학생의 1인 1실 격리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으니까 가서 수영장 방으로 가서 고생했어. 오늘 점심은 언제 들어가요? 1시에. 하지만 7만 명이 넘는 전국의 중국인 유학생을 모두 1인 1실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이 넘는 대학의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방역과 예방에 비상입니다. 수원시는 자가격리자를 집중 관리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스호스텔의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유스호스텔 객실 입구가 통제됐습니다. 건물 내부는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스호스텔을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최대 14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 확진자 가족 3명이 먼저 입소해 있습니다. 15번 확진 환자의 부인과 딸하고요. 20번째 확진자의 남편, 이렇게 해서 3분이.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3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객실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생활용품이 마련됐습니다. 입소자에게는 하루 3차례 도시락과 각종 간식 등이 제공됩니다. 우한 교민 수용시설이었던 아산과 진천 연수원처럼 입소자는 외부 접촉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24시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죠.
수원시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도 원하는 경우 이곳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안산 시화호에 가면 호수 위에 거대한 송전탑이 수십 개가 있죠. 이 한전에서 세운 송전선로인데 이 안산시가 한전을 상대로 한 송전선로 사용료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드넓은 호수에 거대한 송전탑이 줄지어 있습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신시흥 변전소로 보내는 송전시설입니다. 송전탑 68개 가운데 47개가 안산시 시화호에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은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호수 경관을 망친다고 호소합니다. 호수에 송전탑이 없으면 탁 트이고 전망이 좋은데 이게 중간에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안산시는 지난 2018년 시화호에 송전탑을 세운 한전에 송전선로 사용료로 2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0년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한 겁니다. 한전은 점용료를 낸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안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결국 안산시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시화호 생태계 파괴, 자연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입은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화성시와 옹진군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송전선로를 놓고 한전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한전을 상대로 한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청년 실업은 각 지자체마다 가장 큰 숙제죠. 인천 부평구는 청년들이 여유를 갖고 마음 편하게 취업을 준비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유유기지라고 이름을 붙인 이 공간에서 함께 취업 준비를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유유기지가 어떤 모습인지 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서로 자기소개서를 발표하며 의견을 나눕니다.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한 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과 면접에 대비해 발표도 해봅니다. 인천 부평구가 마련한 청년 활동 공간인 유유기지의 모습입니다. 취업 스터디다 보니까 주로 뭐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아니면 인적성을 같이 풀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기지는 마음이 즐겁고 여유가 있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카페 형태로 만들어 편안하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9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프린터와 복사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달 500원 독서실도 개관했습니다. 주민과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취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평구는 유유기지를 기반으로 진로 상담과 모의 면접 등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남 사천시는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올해부터 에어쇼와 에어로마트를 함께 열어 수출을 더 늘릴 계획인데요.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관광지도 개발해 관광객 증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송도근 사천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천은 청정 지역입니다. 확정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자도 없고 혹시나 우려되는 사람은 전부 음성 판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방역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재난안전본부를 개척했고 보건소에서도 24시간 대기하면서 전화응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고 보건소 입구에 별도 진료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부터 설치했고 공공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열화상 카메라로서 일단 37도 5부가 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하는 이런 전면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또 가급적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것도 자제하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항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육성 부분입니다. 우리 항공기업들이 좀 아직은 중소규모일 수가 있습니다. 카이를 비롯한 대형기업이 있긴 하지만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수주를 할 수 있는 체계, 즉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인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또 기업의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고 그걸 보관하면서 절삭 필요한 일단의 기본 단계로 재단하는 일들 이런 것을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에어쇼는 항공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에어로마트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 우리 항공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된 바이어들이 우리 항공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게 궁극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좀 나누어 오다가 올해부터 2020 그 사천 에어쇼에서는 에어쇼 기간 동안에 사천 에어로마트도 동시에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마트는 에어쇼 없이 단순 사무실에서 B2B로 직접 만나게 하지만은 우리 그 앞쪽에 에어쇼장에 각종의 우리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각종 항공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직접 봐가면서 우리 항공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곳곳에서 또 케이블카가 새로 생기고 하면은 새로운 곳에 대한 흥미가 또 있게 마련이 그 관광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에는 약 5년 텀 정도로 하나의 상품으로서 흡입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3년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되면은 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추어서 초양섬에 아쿠아리움을 개관을 하고 또 편백 휴양림을 케이블카 휴양림을 지금 조성을 해서 길 닦고 거기에 대한 머무를 수 있는 휴양 공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관광객들이 그와 연계해서 또 흡입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천포 앞바다 4개 섬을 연결하는 무지갯빛 탐방로라는 사업이 약 430억 정도 투입하는 건데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문공항은 현재는 영종도 공항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지역의 어떤 거점 공항으로 됩니다. 대구든 부산이든 여수든 이런 건 다 거점 공항입니다. 관문공항이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지역 여건으로 봐서 약 1,700만 정도의 국민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적인 공항을 만들어야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이니 또 남부권 공항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가덕도에 만들든 김해에 만들든 간에 부산과 대구, 울산 이와 같은 약 한 인구 1,000만 정도의 활용 범위가 되는 즉 국지적인 거점 공항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2 관문공항이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도 국토의 한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그러한 공항을 만들어야 그것이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대한민국의 항공 운송
모든 부분에서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 지점이 남중권이고 또 그 남중권 중에서도 사천이라는 뜻입니다. 참 지금까지 사천 여러 중요 현안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매거진을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